뿌리니 턱! 국계법 7가지만 알아도 고득점이 가능하다. 국계법 7뜨기 7번째, 오늘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편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먼저 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는 게 뭔지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말 그대로 도시군 계획에 따른 시설을 시행자가 설치, 개량, 정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럼 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뭔지 알았으니까 이번에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공법은 행정 절차에 관한 법이니까 당연히 절차 부분이 시험에 많이 물어보겠죠. 교과서에서 그냥 이 절차를 줄글로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막막해져요. 도대체 어떻게 시험에 나올지도 모르겠고, 일단 이 절차를 볼 때는 뼈대를 잡고 하나씩 짚어가면서 어디서 시험에 나올지를 예상해가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먼저 결정고시로 시작을 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시행자를 정하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을 정해서 마지막으로 공사와 준공검사를 함으로써 마무리됩니다. 이 절차를 딱 보시는 순간 계획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기서 시험 문제를 내겠구나 딱 예감이 오셔야 돼요. 일단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으니까 도대체 누가 수립하는지 수립권자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계획을 언제까지 수립을 해야 되는지 수립 기한에 대해서 물어볼 거고요. 그리고 그 수립의 절차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그럼 여기에 보면 계획이 하나만 나온 게 아니죠. 집행계획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실시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각 계획의 차이가 뭔지, 이 내용이 뭔지가 또 나오겠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계획 첫 번째 계획이죠. 집행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이 집행계획에 관한 절차도 스토리텔링으로 쉽게 정리가 가능해요. 일단 우리 특강시장 군수가 예를 들어서 학교를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 특강시장 군수가 학교를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요? 무슨 돈으로 지으려고 그래? 또 막 뭐라고 하죠? 그럼 특강시장 군수가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3개월 내에 후다다닥 계획을 수립합니다. 돈에 대한 계획이죠.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보상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계획들을 포함하는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지체 없이 공고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때 특강시장 군수가 자기네들끼리 막 계획을 단독으로 수립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지방의회와 관련 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죠. 그 사람들의 매니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집행계획을 공고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원칙적인 집행계획의 수립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런데 항상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죠. 예외적으로 만약에 도지사나 아니면 국토부 장관이 나와서 내가 직접 입안한 계획이요, 이러면 어떻게 얘기해요? 거기다가도 돈 어디다 쓸 거야? 이렇게 막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이 오셨으니까 아이고 국토부 장관님 오셨어요, 이렇게 하고 간략하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이 계획을 특광시장 군수에게 송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광시장 군수가 지체 없이 공고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기에서 시험에 어떤 부분이 나올지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전에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3개월 내에 집행계획 수립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효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3개월 내에 수립하지 않으면 실효된다라고 시험에 나오면 틀린 복이에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만약에 대통령령이나 법령에 콤보로 해서 의제가 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계별 집행계획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어떤 단계예요? 1단계, 2단계가 나뉘는데 이 기준이 바로 시행을 3년 이내에 할 것이냐, 3년 이후에 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만약에 3년 이내에 할 사업이다 라고 하면 1단계에 포함이 되고요. 만약에 3년 이후에 시행을 할 사업이라고 보면 2단계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2단계에 속해 있던 사업이 만약에 3년 이내에 할 것 같아요. 그러면 1단계로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미루는 건 안 된다는 거죠. 1단계에 있던 걸 2단계로 미루는 건 안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원칙적인 시행자는 특광시장 군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외적인 시행자는 누가 될 수 있는가 하면, 만약에 국가계획과 밀접하다, 광역도시계획과 밀접하다, 이런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나 아니면 도지사가 예외적인 시행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딱 이런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만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지정한 민간 시행자가 소유자 동의 요건 등을
충족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민간 시행자도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동의 요건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그냥 우리는 1, 2, 3 적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1, 2, 3 적고 2분의 1 이상의 소유자 동의 요건을 받아야 되고요. 면적은 3분의 2 이상의 면적을 얻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민간 시행자의 경우는 그 조건이 좀 깐깐해서 일단 지정을 받아야 되고 동의 요건도 충족을 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한국토지공사나 지방공사 같은 공공시행자의 경우에는 어때요? 그 사람들은 일단 민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동의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잠깐 시험에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어떤 건물을 새로 추가적으로 지었대요. 그러면 그 건물 새로 지은 것도 본래에 관리하고 있던 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가 하는 얘기인데요. 맞는 말인가요? 꼭 그거 무상으로 준다고 하면 이거 오답 같은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면서.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공공시설이고 청에서 청으로 귀속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돈을 받는 게 더 이상해요. 무상으로 귀속되는 거 맞습니다. 문제를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둘 이상에 걸쳐 이런 얘기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죠. 둘 이상에 걸쳐 있는 관할구역에 대해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했대요. 근데 그럼 그 관련된 특광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맞는 말인가요? 오답이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공동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둘 이상이 걸치게 되면 협의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협의가 안 됐으면 어떡해요? 상급 행정청이 시행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것과 함께 비교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부분이 광역도시계획의 경우에는 공동 시행 가능합니다. 이제 공법을 가르쳐 주시는 많은 분들이 그냥 여기서 여기는 당연히 공동 시행이 안 되고 여기는 협의를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왜 그래야 되는지는 설명을 잘 안 해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어떤 건 협의를 해야 되고 어떤 건 공동인데 왜 그런지 모르니까 자꾸 헷갈리게 되거든요. 여기서 왜 공동이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의 경우에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을 하는 시행자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시행자가 행정청이라면 당연히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민간 시행자인 경우에는 민간 시행자를 지정한 행정청이 있겠죠. 그 행정청이 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공동시행을 한다면 누가 책임을 졌는지에 대한 책임 소재가 굉장히 불분명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시행을 하지 말자는 거죠. 자, 이번에는 실시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는 특광시장 군수가 의견을 막 얘기를 하면 그러면 시행자가 그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작성을 하고 그 계획을 작성한 것을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시장에게 보내도록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그 계획에 인가를 찍어서 보내는 거죠. 이렇게 간략하게 실시계획의 절차가 확 끝났어요. 그럼 실시계획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실시계획에는 이 사업의 종류와 명칭 그리고 그 면적과 규모 이런 것들이 나와요. 또 대표자는 누군지 이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이 누군지까지도 나오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공을 언제까지 할 건지 날짜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그런데 이거 쭉 읽어보니까 뭐가 없죠? 돈 얘기가 없네요. 이게 바로 집행계획과 실시계획의 차이예요. 실시계획에는 절대로 돈 얘기가 안 나옵니다. 아니, 돈 얘기는 아까 집행계획에서 다 했으니까 사실 딱 거기서 집행하기로 했으면 이제 실시할 때는 돈 하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준공검사와 공사완료 공고 단계인데요. 모든 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국장이나 대도시시장 그리고 도지사가 시행을 했더라면 이 사람들이 곧 준공검사권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굳이 다시 준공검사를 내가 한 공사인데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늘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이렇게 해서 국계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7가지 주제를 모두 정리를 했어요.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